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5번째 강의로서 지진분리이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진분리이염이죠. 여기에 고무 패킹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진분리이염입니다. 주로 이제 수직직선배관, 수평직선배관에도, 지진분리이염을 설치합니다만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배관을 설치할 수 있지만은 적정 간격으로 배관을 잘라서 이렇게 이음으로써 지진의 이렇게 흔들림에서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가 지진분리 이음이죠. 그러면 지진분리 이음에 대해서 지진분리 이음을 현장에서는 유동식 조인트, 그러니까 유동식이죠. 움직일 동자죠. 유동식 조인트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지진분리이염의 기준은, 6조 배관 내에도 일부 이제 지진분리이염의 기준이 있고, 7조에, 이렇게, 7조에 이게 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조에도 배관이 이렇게 단서의 규정이 있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복잡하게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해석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6조 지진분리이염의 기준에는 6조의 배관과 7조의 지진분리이염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6조에 관통구 및 배관 슬립의 호칭 구경은 배관 호칭 구경의 25 내지 100mm 미만의 경우 배관의 호칭 구경보다 50 이상, 호칭 구경이 100mm 이상의 경우에는 호칭 구경보다 100mm 이상 커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정 이렇게 배관을 하면은 관통구가 있죠. 벽으로 하면은 배관을 지나가면은 여기에 관통구, 여기에 현장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파이프를, 콘크리트를 다슬이라고, 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이 철근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것을 현장에는 다슬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다슬하기 전에 이 슬리브, 그러니까 배관이 지나갈 수 있는 이 플라스틱 짧은 배관을 미리 넣어서 콘크리트를 치면은 이 공간이 생기죠. 이 공간에 파이프가 이렇게 사후에 공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프가 만약 100mm 배관이 수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 현장에는 150 또는 200mm의 플라스틱 파이프를 넣어서 이 콘크리트 다스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움직이기 어렵네요. 자, 청색의 1호를 상세히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배관 구경의 25에서 99mm 배관을 설치하는 현장에는 관통구 슬리브는 호칭 구경보다 50mm 이상 커야 한다. 이렇습니다. 이 배관이 만약 65mm의 배관이라면 65 플러스 50mm 이상 커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115mm 이상의 관통구 슬리브를, 이 슬리브의 크기죠. 이상 커야 한다 이거죠. 또 여기 넣으면은 배관 호칭, 요게 이제 기준입니다. 100mm 이상을 설치하는 현장, 배관을 100mm 이상을 설치하는 현장에는 배관 호칭 구경보다 100mm 이상 슬리브가 커야 한다. 그러면 이 배관이 125mm의 배관을 설치한다면은 플러스 100mm니까 225mm 이상의 이 슬리브를 설치한다 이거죠. 그럼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65mm 배관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관통구 슬립의 크기는 65 플러스 50은 115mm 이상의 슬리버를 설치한다. 그리고 150mm를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mm 이상이 더 커야 하니까 250mm 이상의 슬리버를 설치한다. 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배관이 뭡니까? 지진 분리형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이 기준은 이렇게 충족됐을 때는 배관 그 분리형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 지금 그림이 없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또 이번에는 이제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면에서 30mm 이내에 지지형 분리형을 설치하거나 내화 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은 거래하지 않았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각 층마다 바닥 천정으로부터 30mm 이내의 지진 분리형을 각 층마다 설치하거나죠. 여기까지 내화 성능이 요구되는 석고보드나 이런 부수지은 관통을 이게 이제 여기에 이 슬리버도 앞에 1, 2의 사례와 같이 50mm 이상, 100mm 이상의 배관 크기보다 큰 슬리버를 설치하거나 또는 이것보다 슬리버를 가늘은 걸 설치했을 때는 지진 분리형을 설치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의 사례와 같이 이렇게 여유있게 배관 슬리버의 구경을 했을 때는 지진 분리형을 설치하지 않는데 이와 같이 배관 슬리버를 구경이 기준보다 가늘은 배관, 그러니까 여유 공간이 적다는 거죠. 이 여유 공간이 적은 장소에는 지진 분리형을 설치하거나 또는 이 부분에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 여기에 말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이래 재료를 넣었을 때는 이렇게 지진 분리형을 설치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또 요 부분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6조입니다. 6조 배관에도 지금 지진 분리형의 기준이 있죠. 7조에 지진 분리형의 기준이 별도로 있지만 다만 배관의 호칭 구경이 50mm 이하인 경우에는 배관 호칭 구경보다 50mm 미만의 더 큰 관통관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배관이 수직 배관이 50mm 이하일 때 이하인 배관에는 관통구 슬리버는 호칭 구경보다 50mm 미만 더 커야 한다. 그럼 이렇습니다. 배관 호칭 구경이 40mm 배관을 수직으로 설치하는 장소에는 40 플러스 50 미만, 그러니까 90mm 미만의 관통구나 배관 슬리버를 할 때는 이렇게 지진 분리형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진 분리형을 그러니까 앞에 사례 1과 사례 2 또는 사례 3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는 지진 분리형을 이렇게 지금 지진 분리형을 그려놓은 사례죠. 이와 같이 각 층별 바닥과 천정의 30mm 이내에 이렇게 지진 분리형을 벽에도 말입니다. 벽을 관통할 때 지진 분리형을 설치한다 이겁니다. 지진 분리형을 설치하는 사례 배관 관통구나 슬립을 설치하지 않는 장소에는 위계랑 같이 지진 분리형을 설치하거나 내화 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사용하여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해놨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6조가 상당히 읽어보면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일에 대해서
사례 1, 2 그리고 1의 요 부분에 대해서 사례 3 그리고 이 박스에 대해서는 사례 4를 이 그림으로 표현했지만 상당히 그 해석이 어려운 이 기준을 만드는데 우리 하지안전 기준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서술식으로 하거나 다만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지진분리염을 설치하지 않는 장소 해가지고 1, 2, 3, 1, 2, 3의 사례죠. 그리고 지진분리염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 1, 사례 4 이러면은 명쾌하게 거의 끝나버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서지기 쉬운 부재라는 것은 12mm 이하의 유리, 스코보드, 랩핑, SGP, 샌드위치 패널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조에 있죠. 지진분리염이지 상시하게. 6조에는 지진분리염을 설치해야 되는 장소, 설치하지 않는 장소가 있고 배관의 기준에서 지진분리염을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7조에는 이제 지진분리염을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상시 기준을 만들죠. 이 기준을 7조 2항을 이제 한번 보면은 구격 65mm 이상의 배관의 지진위험을 설치합니다. 이것도 이제 대전제가 그렇습니다. 65mm 이상의 배관의 지진분리염을 설치한다. 그럼 이 배관이 65mm 이상의 배관입니다. 그러면 수직 직선 배관의 상부와 하부의 단부로부터 자, 이 건물은 여기서 끝나는 부분에 생각하면은 이 건물의 수직 배관의 상부고 하부죠. 상부에서 하부의 단부라는 한문입니다. 끝입니다. 이 단부도 뭐 틀림없이 일본어겠죠. 일본 그 하지안전 기준을 우리가 번역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겠죠. 배관의 끝부분이 아무도 이렇게인데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부, 배관의 끝부분. 그러니까 이 건물의 배관의 상부의 끝부분, 상부의 단부, 배관의 하부의 끝부분, 하부의 단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직 직선 배관의 상부, 하부의 단부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단부죠. 끝부분이죠. 배관 상부의 단부, 상부의 끝부분으로부터 0.6m 이내 이렇게 지진분리염을 설치하고 하부의 단부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T분기는 수평직선 배관으로부터 0.6m 이내 T분기는 주로 지진분리염을 수직직선 배관에도 하지만은 수평직선 배관에 이렇게 수직직선 배관과 T로 분기되는 부분에 이렇게 0.6m 이내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 2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 각 층의 바닥으로부터 0.3, 천장으로부터 0.6 그럼 바닥으로부터 0.3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 이렇게 각 층별로 여기도 말입니다. 바닥으로부터 0.3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 지진분리염을 각 층마다 합니다. 그리고 수평직선 배관으로 분기되는 데는 0.6m랬죠. 0.6m 이내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면은 수직직선 배관의 상부의 단부로부터 상부의 끝부분으로부터 0.6m 이내 그렇죠. 그 건물의 하부 끝부분의 단부로부터 끝부분의 배관 끝으로부터 0.6m 이내. 그리고 이제 2층 이상의 배관은 바닥으로부터 0.3, 천장으로부터 0.6, 바닥으로부터 0.3, 천장으로부터 0.6. 그리고 수평으로 분기되는 것은 0.6, 0.6이죠.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사례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매 7조입니다. 7조. 여러분들이 7조가 요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있지만은 실제 이제 예외의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2층 이상의 건물은 바닥으로부터 0.3, 천장으로부터 0.6, 바닥으로부터 0.3, 천장으로부터 0.6. 이 지진 분리 장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 층이 우리가 보통 2.5에서 한 옥면 빌딩 4m 정도죠. 그러면 배관을 길게 이렇게 해서 공사를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짧게 잘라서 지진 분리 위험으로 이어고 이 지진의 이렇게 흔들림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라. 이게 이제 지진 분리 위험입니다. 지진 분리 위험은 각 층의 바닥으로부터 0.3,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 T 분기 수평 직선 배관으로부터 0.6m 이내. 이 T 분기죠. 이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으로부터 0.3,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 사례 2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지진 분리 위험은 바닥으로부터 0.3, 천장으로부터 0.6, 바닥으로부터 0.3, 천장으로부터 0.6. 그리고 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수평직선 배관의 길이가 0.6m 이하인 경우에는 그 T분기 수평직선 배관의 감옥, T분기 수평직선 배관으로부터 0.6m. 그러니까 이 T분기죠. T분기가 됐죠. 그러면 T분기 수평직선 배관 이후에 2차 측에 수직직선 배관이 설치된 경우에는 1차 측의 수직직선 배관의 지진분리형 위치와 동일선상에 이렇게 2차 측에 T분기대가 또 수직직선 배관이 있죠. 이 부분도 이 위치와 수직직선 배관 동일 위치에 지진분리형을 설치한다는 기준입니다. 사례 3. 이 또 이제 바닥으로부터 3, 천장으로부터 0.6, 바닥 0.3, 0.6 이렇게 있는데 이제 T 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수직직선 배관은 동일 직선상에 T 분기 수직직선 배관 이후에 2차 측에 수직직선 배관이 설치된 경우는 1차 측 지진분리형 위치가 동일선상에 설치한다. 이런 위치에 설치한다 이거죠. 사례 4. 사례 4는 보면은 자 T분기가 또 아래로 수직직선 배관이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이 주 수직직선 배관과 동일한 위치에 지진분리형을 설치한다 이겁니다. 사례 5. 이건 이제 각각의 수직직선 배관이죠. 그러면 매 마찬가지 바닥으로부터 0.3, 천장으로부터 0.6, 바닥으로부터 0.3, 0.6 그렇죠. 자, 지진분리형은 배관이 이래 있으면은 요걸 이제 이렇게 한쪽에 끼우고 말입니다. 이 고무 패킹은 이 배관 안에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뚜껑을 해서 이 볼트 너트로 양쪽에 이제 조아서 넣는 거죠. 이건 이제 고무 패킹이 없는 그림입니다. 지진분리형을 설치한 현장이죠. 자, 지진분리형을 오늘은 이렇게 일강으로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진분리형은 유동식 조인트로 현장에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지진 소방시설 그 지진 고시에는 지진분리위험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그 우리가 법의 용어와 다른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치는 걸
타설이라고 하고, 우리가 콩크리트 치기 위해서 거푸집을 하는 거죠. 거푸집을 알폼이라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용어를 조금 알고 있느냐면은, 지금 제가 퇴직하고 대형 공사장 말입니다. 소방기술차 특급이 필요한 장소에 제가 이제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용어들이 수없이 있고, 근데 우리 법에서는 소방기술차, 소방시설 공사를 하는 사람은 일정 규모 연면적 얼마 청하면 할 때는 소방기술차 특급, 고급, 중급, 하급이 어쨌든 있습니다. 4단계가 있는데, 이런 기술자를 고용해서 공사를 하십시오. 했는데, 현장에는 소방기술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소방대리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나는 퇴직하기 전에는 이런 용어를 몰랐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소방기술자라는 용어는 전혀 쓰지 않습니다. 소방대리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제 자기들이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정착된 용어겠죠. 지진분리위험, 유동식 조인터는 현장에는 전부 유동식 조인터라고 부릅니다. 지진분리위험은 쓰지 않습니다. 그죠? 지진분리위험은 6조의 배관과 7조의 지진분리위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7조는 지진분리위험을 어느 위치에 설치하느냐의 기준이고, 6조는 지진분리위험을 설치해야 될 장소에 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를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6조에 보면은 배관인데 지진분리위험을 이렇게 상세히 이런 장소에 설립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장소에는 지진분리위험을 설치하지 않다는 이런 기준이죠. 그러면 이 상식 서술식의 기준을 이렇게 간단하게 배관 호칭 구경이 25에서 90mm 배관을 설치하는 현장에는 관통 후 설립은 호칭 구경보다 50mm 이상을 커야 한다. 사례를 보면은 65mm를 배관을 설치하는 이 현장이라면은 65mm에 50mm보다 더 큰 115mm 이상의 이 슬리브를 설치하면은 유동식 조인터, 그러니까 지진분리형을 설치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100mm 이상의 배관을 설치하는 현장에는 만약에 100mm를 설치하는 현장이라면 플러스 100, 슬리브가 200mm 이상의 슬리브를 설치한다면 지진분리형을 설치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 그림에 지진분리형을 그려놓지 않았죠. 그냥 사례 1, 2는 배관 관통구나 슬리브를 이렇게 배관보다 기준에 의해서 크게 설치한 슬리브 현장에는 지진분리형을 설치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사례가 50mm 이하의 배관, 50mm 이하의 배관에는 배관보다 50mm 미만을 더 크게 했을 때, 90mm 미만을 할 때는 지진분리형을 설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진분리형을 설치하는 사례는 1, 2, 3과 같이 배관 슬리브를 보다도 배관 슬리브가 적게 한다든지, 배관 슬리브가 없다든지, 없고 이렇게 부스러지기 쉬운 부재를 이렇게 가해 넣었을 때는 지진분리형을 이렇게 설치를 한다. 그럼 지진분리형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 이래 있습니다. 자, 바닥으로부터 0.3, 천장으로부터 0.6, 수직 지선 배관의 상부 및 하부의 단부로부터 0. 이렇습니다. 수직 기선 배관, 이 건물의 수직 기선 배관의 상부, 하부죠. 하부의 단부, 끝입니다. 배관의 끝. 배관의 끝이죠. 끝. 그러면, 자, 이 건물이 1, 2, 3층의 건물이다 할 때, 이 배관이 끝이죠. 이 배관이
배관의 끝, 배관의 처음 시작점이죠. 단부, 이 한문입니다. 배관의 끝부분, 이 배관의 끝부분이죠. 배관의 끝부분부터 0.6m, 배관의 끝부분부터 0.6m이네. 그리고 나머지는 자, 바닥으로부터 0.3, 천장으로부터 0.6, 바닥으로부터 0.3, 천장으로부터 0.6. 그리고 수평 배관은 D 분기됐을 때는 분기된 지점으로부터 0.6m 이내, 0.6m 이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례를 보면은 바닥으로부터 0.3, 천장으로부터 0.6, T 분기된 부분으로부터 0.6m 이내 지진 분리형을 설치한다. 사례 2, 바닥으로부터 0.3, 천장으로부터 0.6, 그리고 T 분기돼서 수직 직선 배관을 설치할 때는 여기도 이제 이게 0.6m를 초과하지 않으면 지진 분리형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0.6 초과하는 장소에는 이렇게 동일 직선상에 한다. 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동일 직선상에 0.5m 초과 장소입니다. 할 때는 0.6, 0.3m의 동일 직선상에 지진 분리형을 설치한다. 사례 4. T 분기돼 가지고 수직변의 아래로 설치할 때도 매우 마찬가지 동일 직선상에 지진 분리형을 설치한다. 이거는 이제 각각의 수직 직선 배관이죠. 그러니까 각각 바닥, 천장 0.4이면서 0.6m 이내에 설치한다. 자, 오늘은 지진 분리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